괜히 일찍 눈이 떠진 주말 아침, 아무런 계획 없이 어디론가 훌쩍 떠나고 싶지 않으신가요? 그저 그런 여행은 싫으신 당신의 한 발 한 발 특별함을 더해줄 여행을 찾으시나요? 여러분의 여행 메이트 귤 PD와 옆 선생이 함께합니다. 옥천역에서 옹기, 옹기 종기. 종기. 안녕하세요. 로컬의 매력적인 공간 소개하는 여행 메이트 지역문화 활력소 고래실의 귤 PD 이상윤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잊혀진 것과 잊혀질 것, 기차와 철도를 좋아하는 타칭 철도 덕후 옆 선생입니다. 옥천역에서 옹기종기 지난주 첫 녹음을 했는데요. 옆 선생 첫 녹음 소감은 어떠셨나요? 이게 준비할 때는 되게 즐거웠는데 막상 녹음을 하려니까 긴장되더라고요. 그래서 안 그래도 제가 말이 빠른데 더 말이 빨리 나와가지고 좀 아쉬웠어요. 네, 이번 주에는 꼭 차분하게 하겠습니다. 네, 지금도 말이 조금 빠른데 아유. 네, 계속 하다 보면은 적응되고 좋아질 걸로 생각을 합니다. 네, 옥천역에서 옹기종기는 총 2부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1부는 옥천역에서 출발하는 기차 여행을 컨셉으로 테마가 있는 기차 여행과 여행지를 추천해 드리고 기차에 대한 추억과 더불어 알찬 정보까지 제공해 드립니다. 그럼 옆 선생, 이번 주에는 어떤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네, 지난주에는 일출을 다루었으니까 이번 주에는 이제 그 반대 개념인 일몰을 다뤄야겠죠? 귤피디님은 일몰하면 어디가 떠오르시나요? 저는 일몰이라고 하면은 예전에 통영 다라공원에서 보았던 일몰이 좀 생각나는데요. 바다의 섬들 사이로 떨어지는 해가 참 이쁜 곳이었는데 기회가 된다면 청취자 분들께도 자세히 소개하고 싶은 그런 곳입니다. 그래요? 제 예상과는 좀 다르네요. 저는 일몰하면 서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그렇죠. 네. 일몰은 서해죠. 아, 네, 그렇죠. 네, 네. 저는 그 중에서도 새만금을 제일 좋아하는데, 그러니까 일몰은 서해, 서해는 새만금, 새만금은 군산. 네, 그렇습니다. 이번 주에는 군산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좀 희한한 3단 논법을 쓰시는데 네, 어쨌거나 군산에는 정말 많은 로컬 자원을 품고 있는 도시이기도 해서 오늘 풍부한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군산과 기차라고 한다면은 역시 경암동 철길 마을이겠죠? 네, 맞습니다. 경암동 철길 마을은 구 군산역과 코리아 페이퍼 공장을 잇는 약 2.5km의 코리아 페이퍼선이 지나는 곳입니다. 기찻길과 주거지가 가까이 있어가지고 이게 특징이라 가지고 현역 시절에도 유명했었죠. 오, 실제로 기차가 다니기도 했었던 곳인가요? 그럼요. 2008년 6월까지 다녔었는데요. 여객은 아니고 화물열차가 다녔었어요. 지금도 이제 유튜브 같은데 잘 찾아보시면은 그 경암동 철길마을에 기차가 다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거든요. 이게 동남아 지역에서 보면 철길시장들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느낌이 우리나라에도 있었습니다. 아, 저는 이게 지금도 다닌다는 줄 알고 깜짝 놀랐는데, 네. 어쨌거나 저도 이제 경험도 첫길 마을 가본 입장에서는 참, 네. 그때는 지금처럼 막 잘 꾸며져 있던 때가 아니거든요. 그럼요. 그래가지고 참, 막 거미줄도 쳐져 있고. 네, 그렇습니다. 네네. 기찻길은 기차가 다녀야 사실 의미가 있는 거죠. 네. 네, 누가 기차 덕후 아니랄까봐. 네. 네. 네, 저도 이제 군산 여행을 참 좋아하기도 하고 자주 다녔었는데 군산 여행을 가보면은 기찻길이 정말 그 도시 구석구석에 많다라는 느낌을 받을 때가 많았어요. 네, 맞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군산시의 특징은 바로 기찻길이에요. 실제로 군산에는 방금 말씀드렸던 코리아 페이퍼선 외에도 옥구선, 군산선의 기찻길들이 남아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길들이 전부 다 주거지와 가까이 있다는 특징도 있어요. 아, 그러면은 지금 말씀해주신 뭐 옥구선이라든가 이런 노선들이 지금도 기차가 다니는 노선들인가요? 뭐 사실상 안 다닌다고 봐야죠. 군산선하고 페이퍼선은 폐선이 됐고 옥구선은 정말 가끔씩 기차가 다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정말 가끔. 네. 그렇다면은 오늘 주제가 기차 여행인데 군산 기차 여행, 네, 어떤 식으로 풀지, 네, 조금 걱정은 됩니다만은. 네, 알겠습니다. 네, 어쨌든 군산 같은 경우에는 뭐 경암동 철길 마을로 대표되는 어떤 기찻길의 도시라고도 불리는데 그렇다면 군산에는 어떻게 이렇게 많은 철도선들이 깔리게 되었는지 그 배경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실 수가 있으실까요? 네네. 일단 군산의 철도를 보기 앞서서 질문 하나 드릴게요. 귤피디님은 이 군산이라는 이름이 언제부터 쓰였을 것 같나요? 군산이란 지명이라고 한다면은 네. 글쎄 일단 일제시대 때는 무조건 있었을 거고 그렇죠. 그러면은 네. 뭐 조선시대나 글쎄 그 이상도 거슬러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요? 뭐 그렇게 우리나라가 특정한 지명이 막 되게 막 바뀌고
그런가요? 네. 뭐 그렇지는 않은데 일단 군산은 아닙니다. 네. 아 그래요? 네, 조선시대에는 군산이라는 지명이 없었어요. 네, 그때 당시만 해도 이 지역은 옥구나 인피라는 이름으로 불렸었어요. 네, 군산이라는 이름은 일제 때부터 쓰인 이름이고요. 저기 선유도 쪽에 있는 고군산 군도에서 따온 이름이라고 해요. 아, 네. 네, 그렇군요. 네. 네. 여튼 이 조용한 해안가였던 군산은 이제 군산항이 개항을 하고 일제가 미국을 수탈하면서 성장을 했고요. 이 과정에서 이제 군산과 익산을 잇는 기찻길인 군산선도 깔렸습니다. 진짜 개항이라는 것 자체 일제시대 때 개항이 이제 수탈과 연관될 수밖에는 없는 것 같아요. 일제가 철도를 통해서 수탈한 것이 이제 쌀 같은 것들이고 보통 곡창지대와 수탈이라고 하면은 호남선 이런 쪽이 좀 많이 떠오르기도 하는데 혹시 군산선도 이러한 좀 우리 아픈 역사와 관련이 있을까요? 네, 관련이 있습니다. 익산과 군산을 이었던 군산선은 원래 호남선의 지선으로 설치된 노선이에요. 그리고 처음에는 호남선으로 취급을 받기도 했었고요. 예, 군산선은 1912년에 호남선의 일부로 개통을 해서 영업을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호남선이 1914년 목포까지 개통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군산선은 호남선이라는 이름으로 불렸었어요. 일종의 이제 지선 같은 거였죠. 좀 흥미로운 개념이네요. 네. 호남선은 목포로만 가는 노선인 줄 알았는데 군산이 그 호남선 산상에 있었다라는 것도 좀 새로 알게 된 사실인 것 같아요. 네. 네, 맞습니다. 군산선은 한동안 호남선으로 불리다가 1925년에 와서야 군산선이라는 이름을 받게 됐어요. 예, 군산선은 개통 이후에는 호남 지역의 미국을 일제로 수탈한 역할을 했었는데 또한 이제 그 외에도 화물 수송도 했고 또 여객 수송에도 큰 역할을 담당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의 이 군산의 어떤 근대의 모습 이런 것들이 형성이 된 거군요. 이때. 네, 맞습니다. 그 별명이 있잖아요. 군산을 이제 일제강점기에 군산의 별명 쌀의 군산이라고 불렸었으니까요. 네. 네, 말 다 한 거죠. 여튼 그 영향으로 지금의 군산에는 많은 건축물과 유적들이 남아 있어요. 뭐 대표적으로 동국사나 근대거리를 들 수 있겠네요. 그럼 해방 이후에 군산선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수탈의 역할이 사라졌으니까 좀 쇠퇴했을 것 같기도 한데. 네, 물론 뭐 미국 수송에 있어서는 쇠퇴를 하긴 했는데 그렇지만 여객 수송에 있어서는 여전히 역할을 담당했었어요. 이때 군산선에는 지금은 사라진 군산, 익산, 전주로 운행하는 열차가 운행했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군산역이 시내에 있었기도 했고 군산, 익산, 전주가 한 생활권이라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했다고 해요. 예전에 다큐멘터리로도 좀 봤던 기억이 날 듯 말 듯해요. 네. 그리고 이 통근 열차라고 하면은 옆 선생이 정말 좋아하는 그런 열차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아이, 그럼요. 제가 이 노선에 관심을 가진 것도 요것 때문이에요, 사실. 그리고 이 다큐멘터리는 제가 통근 열차를 좋아하다 보니까 지금도 가끔씩 봐요. 네. 그 다큐 내용을 보다 보면 이제 아침에 잠깐 열리는 헛개비 시장이 있거든요. 그게 제일 좀 인상적이었어요. 이거 진짜 궁금하네요. 예, 한번 보세요. 재밌어요. 네. 지금도 이 도깨비 시장이 남아 있나요? 아유, 지금 없죠. 아쉽네. 네, 그럼요. 뭐 여튼 이 당시 군산선 운행계통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군산, 익산, 전주 왕복이었었어요. 군산에서의 익산은 군산선, 익산에서 전주는 전라선을 이용하는 루트였고 운행하던 열차는 통근 열차였어요. 그리고 이제 2007년 12월 31일까지 운행을 했는데 하루에 16번 왕복을 했었고 운임은 1,400원이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탔겠죠. 네. 1일 16회 왕복이었으면 거의 뭐 1시간에 한 대씩 무조건 있었다라는 거네요. 네. 그리고 가격도 1,400원이면은 사실 지금 버스 요금하고도 거의 맞먹는 요금인 것 같은데, 네. 네, 익산역이나 전주역, 군산역 같은 경우도 전부 다 시내에 몰려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이때만 해도 기차로 군산 가는 게 불편하지 않았던 그런 때일 것 같습니다. 네, 네. 물론 이제 군산을 가기 위해서는 익산역에서 갈아타야 되거나 익산역에서 대기가 긴 불편은 있었긴 했는데요. 그래도 이제 기차가 군산 시내까지 갔었고 통근열차가 자주 있었으니까 또 거기다가 또 군산의 간이역들을 훑었으니까 편하고 재밌었겠죠. 네. 근데 지금의 군산역을 지도에서 찾아보면은 지금의 시내 중심가하고는 좀 떨어진 위치에 있던데. 네, 많이 외곽에 있어요. 네, 네. 어쩌다가 뭐 언제부터 그렇게 옮겨지게 된 건가요? 네, 이제 이 군산선은 익산과 군산을 이었었잖아요. 네. 이제 이 군산선과 장안과 천안을 잇는 장항선을 직결하면서 옮겨게 되었어요.
이게 이제 군산과 장안선을 직결해서 익산 천안을 연결하고 익산과 서울을 연결하는 우회 노선을 만들려고 했었으니까요. 그 결과적으로 2008년 1월 1일부로 네, 옮겨졌고 금강 하부뚝을 통해서 군산과 장항을 잇는 철길이 개통했고 군산은 시외로 옮겨지고 군산선은 장안선에 흡수가 되었죠. 어떻게 보면은 이 군산선이 좀 더 이제 확장성을 가진다라는 의미에서는 좀 나은 선택인 것 같은데 시내에서 멀어졌다라는 건 좀 아쉽기도 네. 한데 그렇다면은 옮겼으면은 남아 있는 구군산역 요거는 어떻게 됐나요? 네, 이제 군산역 옮겨가면서 시내에 있던 군산역은 군산 화물역으로 네, 군산선의 시내 구간은 군산 화물선으로 이름이 바뀌었는데요. 근데 이제 얼마 안 가가지고 이 기차역은 철거가 되고 그 자리엔 도로가 깔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에는 그 옛 군산역의 흔적을 찾을 수가 없죠. 좀 아쉬운 부분이긴 하지만 그렇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기찻길이 직선화되고 고속화가 되면서 기차역이 옮겨가는 건 어쩔 수 없다고는 하지만은 이로 인해 대략 기차가 외면받게 된 것 같아서 좀 쓸쓸하기도 합니다. 자, 그럼 노래를 듣고 군산으로 가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나눠볼게요. 바람이 불어오는 곳 그곳으로 가네 그대의 머릿결 같은 나무 아래로 덜컹이는 기차에 기대어 너에게 편지를 쓴다 꿈에 보았던 그 길에 서 있네 설레임과 두려움으로 불안한 행복이지만 우리가 느끼며 바라볼 하늘과 사람들 힘겨운 날들도 있지만 새로운 꿈들을 위해 바람이 불어오는 곳 그곳으로 가네 햇살이 눈부신 곳 그곳으로 가네 바람에 내 몸 맡기고 그곳으로 가네 줄렁이는 파도에 흔들려도 수평선을 바라보며 햇살이 웃고 있는 곳 그곳으로 가네 나뭇잎이 손짓하는 곳 그곳으로 가네 휘파람 불며 걷다가 너를 생각해 너의 목소리가 그리워도 뒤돌아볼 수는 없지 바람이 불어오는 곳 그곳으로 가네 네, 제이레빗의 바람이 불어오는 곳 듣고 왔습니다. 네, 여행하면 떠오르는 노래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요. 자, 그럼 옥천에서 군산으로 가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눠볼 텐데요. 네, 옥천에서 군산으로 가는 방법. 사실 되게 어떻게 가야 되는지 좀
네, 경로 이런 게 잘 안 떠오르거든요. 네. 네. 군산은 기찻길로 유명은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차로 가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기차보다 버스를 추천드립니다. 네, 이게 옥천역에서 옹기종기인데. 네, 뭐 어쨌든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옥천에서 바로 가는 버스는 제가 없다고는 알고 있는데, 네. 그러면은 옥천에서 군산으로 버스를 타고 가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네, 아쉽게도 옥천에서 군산으로 바로 가는 버스는 없어요. 일단은 대전으로 가셔가지고 대전에서 버스를 타셔야 되는데 대전 복합터미널 기준으로 아침 8시 반부터 저녁 7시까지 총 10편의 버스가 다녀요. 뭐 버스는 이제 바로 군산 시내에 가까운 터미널에 내려주니까 버스를 타면은 여행이 수월해진다는 장점이 있죠. 그러면 시간과 이제 비용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나 네, 걸릴까요? 뭐 대전에서 군산까지 버스 타면은 1시간 반 정도 걸려요. 비용은 1,700원이고요. 옥천에서 간다고 치면은 넉넉히 한 2시간 반 정도 걸리지 않을까 싶네요. 네. 뭐 사실 2시간 반 엄청 넉넉하게 잡긴 했네요. 네. 대전 옥천 요거 생각을 하면은 네. 네. 뭐 요거 생각하면은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은 시간과 금액인 것 같은데 그래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프로그램 이름도 옥천역에서 옹기종기인데 기차로 가는 방법은 혹시 없을까요? 있죠. 있는데 일단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버스에 비해서 엄청 복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말씀드렸어요. 복잡하고 불편합니다. 네. 네, 일단 알겠으니까 그래도 기차로 가는 방법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네. 우선 그 옥천역에서 서대전역으로 이동을 하시거나 신탄진역으로 가셔야 되는데 신탄진역은 기차가 이제 안 서는 것도 있다 보니까 서대전역 중심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대전역으로 가서 서대전역까지 가셔야 돼요. 그리고 이때 대전역에서 서대전역까지 지하철을 타셔야 되는데 지하철을 타신다면은 이제 대전역에 타셔서 반석 가는 걸 타시고 서대전 내거리역이나 오룡역에서 내리셔서 걸어가셔야 돼요. 근데 문제는 많이 걸으셔야 된다는 거. 그렇죠. 저도 이제 서대전역을 좀 이용을 해봤지만은 어디서 내리든 간에 그 이제 코스 땡코 거기 이제 앞을 지나가는 거기 또 차로 가면은 주말에 사람들 엄청 많고 차도 막 밀려가지고 네 참 가기가 힘든 역 중에 하나인데 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복잡하고 불편하다고 했죠? 첫 번째 관문이 이거예요. 네. 이게 이렇게 어렵습니다. 이렇게. 네. 그래서 하여튼 우여곡절 끝에 서대전역을 오셨다면은 익산 가는 기차를 타시고 익산역에서 군산역으로 가는 장강선 열차로 갈아타시면 돼요. 네. 오 근데 사실 그렇게 많이 복잡하다라는 느낌은 안 드네요. 사실 옥천에서 607번 타고 이제 파남역이라든가 이렇게 내려가지고 네. 거기서 지하철 타고 오룡역 가서 이제 서대전역 가면 되는 거니까는 사실 뭐 옥천에서 그냥 대전 나가는 그 루트에서 플러스 되는 느낌이라서 뭐 되게 복잡하다는 생각은 안 드는데 그런데 이 루트로 가면은 시간이나 비용 같은 거는 얼마나 드는지도 좀 궁금하긴 해요. 네네. 뭐 이제 편하긴 해 보여도 문제는 이 환승과 시간이죠. 네. 서대전역에서는 뭐 기차가 많이 있으니까 익산 가는 거는 쉬운데 익산에서 군산 가는 열차는 많이 없다 보니까 네, 좀 잘 찾아보셔야 돼요. 이 부분은 이제 코레일 들어가셔가지고 이제 서대전에서 군산 가는 열차를 환승으로 찍고 보시면 되긴 해요. 네. 그리고 뭐 비용적인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네, 그 서대전역에서 군산까지 했을 때 6,700원이긴 한데 네, 또 환승하는 버스 비용도 있을 것이고 그렇다 보니까 비용 자체는 아마 버스랑은 별 차이는 없을 거예요. 그리고 시간은 한 1시간 반? 옥천에서 간다 그러면 2시간 잡으면 될 건데 만약에 환승이 좀 애매해진다 그러면 더 길어지겠죠? 네. 확실히 이 환승이 우리가 뭐 서울의 지하철 환승이라든가 이런 것처럼 막 딱딱딱딱 되는 게 아니다 보니까는 뭐 환승할 때 막 시간 타이밍 잘못 잡으면은 뭐 짧게는 뭐 30분, 길게는 뭐 1시간씩 걸리기도 하니까는 근데 이런 환승 시간을 혼자서 여행할 때보다는 친구들이랑 같이 가면은 이 환승 시간도 되게 재밌게 보낼 수 있거든요. 뭐 그렇죠, 그거야. 네. 그래서 조금 혼자 여행보다는 좀 이런 환승이 많이 걸리는 루트 같은 경우에는 친구들과 혹은 연인들과 네, 네. 연인 네. 네, 연인들과 함께 네. 가는 거를 좀 추천드리고 싶기도 하네요. 네. 네, 그러면은 군산역에 도착을 했다. 그 다음 루트도 혹시 있나요? 있죠. 예, 이제 그 복잡하고 불편한 것 중에서 마지막 고비예요. 이게 군산역 근처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새로 만들어진 군산역 기준인 거죠? 그렇죠. 이제 지금 군산역은 이제 거기니까 네, 시외곽이라 가지고 다시 시내로 들어가셔야 돼요. 그 이제 이게 터미널 같은 경우에는 시내랑 가깝다 보니까 편하긴 한데 이게 기차역 같은 경우는 시내랑 멀어서 다른 점이에요. 네, 하여튼 군산역에 내리신 다음에는 시내로 가는 버스를 타시거나 택시를 타셔야 됩니다. 그래야 군산 시내로 들어가실 수가 있어요. 참 확실히 버스보다 기차가 좀 더 번거로운 측면이 아무래도 있기는 하네요. 네. 예전처럼 군산 시내로 기차가 운행을 한다면은 한 번에 기차를 타고 딱 그 시내에 떨어지면은 요거 좀 그래도 가는 쓸 때가 좀 불편하더라도 한번 타볼 만하다고 생각할 것 같은데 옆 선생님 말씀 들어보니까는 군산에 도착했다라고 했는데 거기서 또 이렇게 한참 또 들어가야 되니 네, 좀 고민이 되긴 합니다. 네, 이게 다 기차역 옮겨가면 생긴 문제죠. 예전에는 시내까지 갔으니까 내리면 바로 시내였으니까 좋았는데 참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제가 경험이 얘기해 보자면은 2007년에 이제 한번 갔던 적이 있거든요. 그때 구 시내까지 있는 군산선으로 그때 군산역 갔었을 때는 기차역에 사람들이 많았었어요. 어느 정도 있었는데 그런데 2014년에 이제 새로운 군산역으로 갔을 때는 너무 조용하더라고요. 기차역이 옮겨지면서 지역민들하고 기차가 정말 많이 멀어졌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도 사실은 이 군산역이 옮겨가는 선택을 한 게 군산선과 장항선을 연결해서 좀 더 확장성 있게 가는 어떤 철도의 루트를 개발하는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서 사실은 찾아오시는 분들도 더 많이 늘 거라고 생각도 들고 좀 더 편리해진 측면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는 않은가 봐요. 사실 기찻길이 옮겨가면서 기차를 통해 가지고 이제 군산에서 서울이나 충남 지역으로 가기는 좋아졌어요. 네, 화물의 측면에서도 호남 지역에서 서울로 가는 우회의 길이 생겼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기차역을 옮긴 거죠. 네, 기차로 이동하기는 좋아졌지만 정작 그 기차를 이용하기가 어려워졌고 그로 인해 지역민하고 기차가 멀어졌으니까 이게 참 좀 아이러니하죠. 네. 어떻게 보면은 이 장항선과 군산선을 연결한다는 아이디어가 여객 수송의 측면보다는 화물 수송의 측면에 좀 더 포커스가 맞춰져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면서도 사실은 군산과 그 충남 서남부 지역 같은 경우는 거의 같은 생활권으로 묶이기도 해가지고 이게 참 판단하기는 참 어렵다. 뭐가 더 낫고 뭐가 더 안 좋다 이런 거 이렇게 말하기가 좀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참 그렇죠. 이게 지금 문제기도 해요. 지금 기찻길이 옮겨가면서 펴지면서 많은 역들이 외곽으로 옮겨지고 있거든요. 근데 외곽으로 옮겨지는 건 좋은데 그로 인해 가지고 불편해지는 점 그게 참 좀 아이러니인 것 같아요. 네, 물론 이제 지역민의 요구도 있고 하겠지만 좀 요구도 했는데 옮겼더니 멀어지고 그래서 이용 안 하게 되고 이러는 게 참 복잡한 문제라는 생각이 들고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말해서는. 네. 근데 요게 만약 이제 남의 동네 이야기만이라고도 할 수 없는 게 만약에 혹시나 옥천역이 지금 광역철도로 이어지면서 파남역과 이렇게 이어진다라는 소문, 그러니까 계획이 이제 결정이 됐는데 그렇게 되면서 만약 옥천역의 위치가 또 다른 곳으로 이전이 된다라고 하면은 사실 주민들의 생활권에서 어떤 식으로 연결이 될지는 참 장담할 수 없는 문제이기도 해가지고 물론 뭐 옥천역이 옮겨진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온 건 아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옥천 주민분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관심을 기울이고 잘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뭐 물론 이제 광역철도는 기존 선을 활용하는 거라 옮길 일은 없을 건데 아마 이제 그럴 수도 있죠.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잘 좀 고민을 하시고 하셔야 될 것 같은 문제 같습니다. 뭐 네. 많은 지역에서 이런 일이 있었으니까요. 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옆 선생 말대로 군산이 기찻길로 유명하고 또 그만큼 기찻길도 많지만은 정작 기차로 가기 어려운 군산의 철도 이야기 잘 들어봤고요. 네, 음악을 듣고 2부에서 또 다른 군산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go. Yes, sir. We're back again with Imunse. That's right. Fresh collaboration. Downlink. It's big bang. Yeah, bust it. 그댄 아시나요? 있잖아요. 그대가 너무 그리워.
좋아요 고개 숙여 눈물 훔쳐요 당신의 이름을 불러요 꼭 그렇게 날 남겨두고 떠나가야만 했는지 너만 생각하면 머리 아파 독한 이 독한 술 같아 수분이 예수병이지 매일 알아놓으면 본인지 내일이면 또 잠깐 잊었다가 또 모레쯤이면 생각나겠지만 그래도 어떡해 아직 내 사랑 유효한데 돌아올 거라고 믿는데 난 너만 기다리는데 너를 사랑해 I love you girl 이 세상은 너뿐이야 소리쳐 부르지 마 저 대답 없는 너만 불쾌하는데 드디어 그때가 미안해한다면 내 얼굴 보기 두렵다면 girl 그런 걱정 하덜덜덜 마 너라면 힘이 펄펄펄 나 보고 싶은 그대 얼굴 저 붉은 노을을 닮아 더 슬퍼지는 걸 Oh baby baby 다 지나간 시간 우리가 함께한 추억 잊지 말아줘요 눈을 감아서 내 없이 날 불러준다면 언제나 또 달려갈게요 Every day every night I need 난 너를 사랑해 I love you girl 이 세상은 너뿐이야 소리쳐 부르지 마저 대답 없는 너만 불쾌하는데 Take it to the bridge 아름다웠던 그대 모습을 이젠 볼 순 없겠지만 후회는 없어 그저 바라볼 수 있게 붉게 타주어 너무 Let's go Yeah yeah Sing it together Come on 해가 뜨고 해가 지네 눈빛에 슬퍼지네 달이 뜨고 달이 지네 세월 속에 나도 환무겨지네 해가 뜨고 해가 지네 노빛에 슬퍼지네 달이 뜨고 달이 지네 그대 기에 또 화문해지네 난 너를 사랑해 I love you girl 이 세상은 너뿐이야 소리쳐 부르지 마저 대답 없는 너만 불쾌하는데 Oh yeah 너를 사랑해 I love you girl 이 세상은 너뿐이야 내게 너 하나뿐인데 소리쳐 부르지 마저 대답 없는 너만 불쾌하는데 Once again Let's go Yeah yeah No who Baby 네, 음악을 듣고 왔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2부를 시작해 볼 텐데요. 2부는 지역을 새로운 아이디로 바꾸는 로컬 크리에이터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군산에도 몇 년 전부터 꾸준히 청년 창업가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고 옥천에도 이런 게 있었으면 하는 기발한 아이템들의 사업들이 참 많이 벌어지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군산이라고 하면은 이미 많은 분들이 방문한 곳일 거예요. 유명한 장소도 너무 많고 특히나 목포와 더불어서 우리나라의 근대 시기 일제강점기 때의 건물이 많이 남아있어 독특한 풍경을 자아내는 곳으로도 유명하죠. 옆 선생도 군산에서 군생활을 했다고 들었는데 군산의 핫플레이스 저보다도 훨씬 더 많이 아실 것 같은데요. 네. 아우 뭐 군생활은 했지만 사실 아시잖아요. 군생활을 할 때는 지역에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네, 저도 이제 군산을 군대 갔다 와서 이제 많이 가게 됐는데 저는 이제 군산하면은 가장 꼽는 곳이 일본식 사찰인 동국사예요. 그리고 타짜에도 나왔다 그러는 그 히로스 가옥이 있죠. 요즘 그 일대가 유명해져가지고 인력거도 다니고 뭐 숙소도 있다고 하네요. 네. 그렇죠. 이제 그 타짜의 등장 인물 중 한 명인 평경장의 집으로 이제 유명해진 히로스 가옥인데 거기서 이제 그 타짜 흉내내는 사람들 진짜 많아요. 가보면은. 네. 아, 하여튼 네. 타짜라는 영화도 참 남자들의 어떤 피를 끓게 하는 그런 영화기도 해가지고 이 또 군산을 또 남자 친구들끼리 많이 가는 그런 것도 많이 있는데 그래서 그런지 군산시에서 이제 운영을 하는 그 일본식 게스트 하우스가 있는데 여기도 좀 인상적인 분위기다. 이 일대 분위기 참 어울린다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더라고요. 네. 사실 이런 그 근대 거리, 군산의 근대 거리뿐만 아니라
저희가 앞서서 얘기했던 뭐 경암동 철길 마을이라든가 경암동 철길 마을은 제가 처음 갔었을 때만 해도 막 거미줄 쳐져 있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정말 깔끔하게 변해 있죠. 네. 그리고 뭐 새만금 방조제나 뭐 이런 것들이 정말 하루가 모자란 만큼 볼 곳이 많은 곳이기도 한데 하지만 갈 곳이 너무 많아서 선택 장애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 귤PD가 제안드리는 군산의 여행 타임머는 바로 사진입니다. 사진은 여행의 기본 아닌가요? 이 사진을 찍고 인스타 올리고 하는 거는 이제 여행의 기본인데 이게 좀 날로 준비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이거. 그렇죠. 요즘 뭐 커플들끼리 삼각대 들고 다니는 뭐 이런 거 되게 많이 보기도 하고 뭐 혹시나 엽선 선생은 이렇게 사진 찍으러 이렇게 여행 커플이랑 같이 이렇게 안 다니시나요? 저 여자친구가 사진을 별로 안 좋아해서. 네, 그렇군요. 네. 근데 뭐 제가 준비한 사진 테마는 사실 뭐 요즘 같은 경우에는 뭐 스마트폰으로 이제 폰카 뭐 이런 것들 많이 찍는데 저는 이 필름 사진을 제안 드리려고 합니다. 오. 네, 군산이 약간 시간 여행이라는 주제로 이루어져 있는 막 공원 같은 느낌이잖아요. 네. 그래서 과거의 시간을 잡으려면 당연히 과거의 카메라를 사용해야 된다라는 게 제 생각인 거죠. 네. 필름 카메라 느낌이 있는데요. 근데 요즘 국내 여행지를 가다 보면은 이런 흑백 사진들 되게 찍을 수 있는 데가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얘기하는 거면은 뭐 그닥 좀 식상한 느낌이 드는데. 왜 아까부터 계속 딴지를 거시는데. 좀, 네. 네. 제가 알려드리는 곳은 이 필름 카메라를 대여해주는 곳입니다. 군산의 구도심에 위치한 필록이라는 사진 가게가 있습니다. 이곳은 필록 카메라라고 불리는 일회용 카메라를 재생한 필름 카메라와 필름을 대여하고 찍어온 사진을 인화해주는 곳인데요. 물론 사진 찍기 예쁜 스팟들에 대한 정보도 들을 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네. 물론 직접 사진 인화실 같은 곳들이 없어가지고 직접 인화는 하시는 않으신다고 해요. 뭐 인화는 이제 다른 업체에다 맡기신다고 하는데, 네, 그래서 인화를 위한 필름을 맡기면은 사진은 우편으로 보내준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곳을 운영하는 사장님이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진 인화 기계를 이제 곧 구할 거라고 하시니까는 그날 바로 사진을 받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네. 듭니다. 우리 사진 인화 필름 카메라 이거 추억이 좀 있으신가요, 혹시? 당연하죠. 네. 네. 저 기차 타고 저 중학교 때 기억인데 제가 중학교 때는 보면은 김천에서 동대구까지 통일호가 다녔었어요. 그거 이제 카메라 들고 다니면서 찍고 막 그랬었죠. 네. 이게 기다리는 재미가 있잖아요, 이게. 네. 예, 사진 필름 카메라에 대한 추억을 얘기해 달라 그러니까는 바로 또 기차에 대한 추억으로 연결시켜 버리는데. 기차와 사진. 네. 네, 사실 그 두 개 참 그거만큼 어울리는 것도 없죠. 그렇죠. 네. 네. 저희도 뭐 이렇게 기차 여행을 다니다 보면은 요즘 이제 그러니까 젊다고 하기도 좀 못한 그 어린 약간 그 기차 덕후 친구들이 있어요. 네. 그 친구들이 다 그 첨단 장비들을 막 들고 막 뭐 영상도 촬영하고 사진도 촬영하고 하는 거 보면은 정말 옛날 생각도 나기도 하는데. 맞아요. 네. 사실 그런 뭐 요즘 스마트폰이라든가 DSLR이라든가 이런 사진을 찍으면은 그런 기기로 사진을 찍으면은 바로 좀 확인을 할 수가 있잖아요. 네. 근데 그렇게 사진 찍고 나서 그 다음에 다시 그 사진을 확인하거나 혹은 그 다시 사진을 좀 보거나 하는 일들이 거의 좀 없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간혹 뭐 인별그램이라든가 뭐 얼굴책이나 이런데 사진을 올릴 때 한 그때 정도만 이제 사진을 다시 보는 것 같은데, 네. 필름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사진이 어떻게 찍혔는지 인화한 후에만 확인이 가능하고 필름에 따라 찍을 수 있는 사진의 컷수도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는 한 컷 한 컷 정성스럽게 찍게 되고 필름을 맡긴 후에도 며칠 뒤에 사진을 받기 때문에 여행의 추억이 그만큼 더 연장된다라는 느낌도 든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물리적인 사진이 있으니까는 사진첩으로 보관하거나 아니면 뭐 냉장고라든가 뭐 요즘은 뭐 인테리어 소품처럼 막 이렇게 집게 같은 거 이렇게 걸어가지고 뭐 이렇게 해놓기도 하잖아요. 그런 뭐 인테리어 소품으로도 활용할 수 있고 좀 더 뭐랄까 여행의 추억을 더 진하게 남기는 느낌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뭐 필름 카메라 얘기하자면은 뭐 길죠.
네, 기다리는 맛도 있고 잘 찍었나 못 찍었나 하는 그런 느낌도 있고 또 잊어먹잖아요. 찍고 나가지고 그래서 이런 걸 찍었었나 하는 느낌들 확실히 그 공간에 하나하나 발자국을 남기는 느낌도 날 것 같은데 그런데 이제 카메라를 쥐어주셨으면은 이제 찍을 수 있는 것도 날려주셔야 되는 거 아닐까요? 네, 그래서 제가 오늘 소개시켜 드릴 곳은 아마 군산 여행 좀 해보셨다라고 하시는 뭐 옆 선생도 그렇고 저도 네. 그렇고 그런 남들이 다 가봤던 그런 곳은 아닐 겁니다. 네. 그래요? 군산에서 사진 찍기 정말 좋은 곳들을 제가 한번 알아봤는데요. 요 사진 찍기 좋은 스팟들 요거는 필록 사장님께서 오. 좀 추천을 해주셨어요. 네, 그 추천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제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첫 번째 장소는 바로 월명공원입니다. 이곳은 군산의 벚꽃 명소로도 유명한 곳인데요. 벚꽃이 피는 4월을 추천드릴 수 있겠죠. 보통 수시탑 부근이 차량 명소이지만 흥천사 옆으로 난 계단을 오르면 보이는 작은 광장의 오른편에 한적한 장소가 또 다른 사진 명당이라고 하네요. 넓지 않은 공간이지만 큰 벚나무들이 주변을 감싸고 있어 어딘가 비밀스러운 느낌이 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돗자리와 주전부리들을 들고 소풍온 기분으로 사진을 찍어보시길 추천드린다고 하네요. 네. 오. 딱 그 저희가 또 이런 풍경 옥천 옆에 있는 대전의 그 태미 공원 네, 같은 네. 그런 느낌이 드는 곳인 것 같아요. 오, 네. 네. 네, 그다음 두 번째 장소는 옥구향교입니다. 네, 배롱나무에 꽃이 피기 시작하는 7월부터가 백미라고 합니다. 여름 동안 작은 꽃송이들이 피고 지기를 반복해서 목백일홍이라고 부른다고 하는데요. 옥구향교는 스팟마다 다른 분위기를 연출하기도 좋아서 흙과 계열로 만든 낮은 담벼락을 활용하거나 화려한 색의 참화나 눈과 함께 찍으면 예쁜 사진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합니다. 네. 향교는 또 의외의 장소네요. 네, 사실 옥구향교 이거 군산 가시는 분들 거의 방문하지 않는 장소일 텐데, 네. 네, 또 이렇게 비밀스러운 공간을 또 네. 추천해 주시더라고요. 여기 비밀스럽습니다. 네. 저 군대에 있을 때 그거 있잖아요. 그 20살 되는 장병들 성인식 여기서 했었거든요. 오. 진짜 저는 그래서 아는 데인데 여기 되게 외곽에 있어요. 아니 그럼 20살 되는 군인들이 거기 가서 약간 관례를 치르는 건가요? 그렇죠. 네. 오. 제가 좀 늦게 가서 저는 못했는데 네. 아쉽더라고요. 나가잖아요. 네. 유교보이. 네. 네. 맞습니다. 또 그런 이벤트가 벌어지는 곳이기도 네. 하는군요. 네. 네, 또 추천드릴 세 번째 장소는 이영춘 가옥이라는 곳이에요. 저도 이거는 필록 사장님한테 처음 들었던 곳인데 군산의 일본식 가옥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앞서 말했던 히로스 가옥, 그 평경장의 집으로 유명한 히로스 가옥이 유명한데 거기는 사실 너무 유명하다 보니까는 특히 주말에 가면은 너무 사람들이 많아서 사진 찍을 공간을 확보하는 것도 좀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이 이영춘 가옥 같은 경우에는 그것보다는 상대적으로 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좀 여유롭게 둘러보면서 사진 찍기도 좋다고 하더라고요. 여기도 이렇게 예쁜 정원들이 꾸며져 있고 해서 약간 비밀의 화원 그런 느낌도 난다고 해요. 근데 특히나 여기 같은 경우에는 그 정원에 은행나무들이 이렇게 심어져 있어가지고 은행잎이 이제 딱 져가지고 바닥에 싹 깔리는 그런 가을때를 이제 사진 찍기 좋은 계절로 추천을 해주셨습니다. 생각만 해도 너무 예쁠 것 같은데요. 네. 정말 이곳은 저도 진짜 완전 처음 들어보는 곳이라서 네. 진짜 가보고 싶은 공간이더라고요. 네. 색감이 딱 느껴져서 너무 가고 싶네요. 네. 네. 이제 지금까지 뭐 봄, 여름, 가을 했으니까 이제 그쵸. 마지막 순서는 겨울로 가야겠죠. 그렇죠. 네. 네, 네 번째 장소는 바로 음파호수공원입니다. 네, 군산 시민들에게는 너무 익숙하신 곳일 거예요. 이제 생활에 자리 잡은 공원이라서 뭐 운동을 하러 가거나 뭐 조깅을 뛰거나 혹은 데이트 명소로도 유명하고 그리고 여기도 벚꽃 명소라서 특히 군산 시민들이 많이 찾는 벚꽃 명소라고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는 4월달은 사실 혼잡해가지고 조금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한테는 좀 추천을 드리진 않는데 이 음파호수 공원이 겨울이 그렇게 또 예쁘다고 하더라고요. 겨울에 음파호수 공원은 인파가 적고 고요한 분위기를 자아내는 곳이라고 합니다. 특히나 눈이 많이 온 날에 음파호수 공원의 모습은 약간 또 다른 포근함을 안겨주는 색다른
색다른 느낌이 있어서 이때 진짜 그 음파 호수 공원을 둘러싸이는 뭐 숲이라든가 산이 이런 곳이 막 하얗게 이제 뒤덮이면서 그 좀 잔잔한 이제 호수의 모습이 정말로 여기서 인생 사진을 건질 수 있다라고 또 강력 추천을 해주시더라고요. 네, 이 겨울에 가기 전에 한번 꼭 가봐야 되겠네요. 네, 네. 꼭 눈이 왔을 때. 아, 그럼요. 네, 네. 뭐 오겠죠, 뭐. 네. 하여튼 뭐 저도 군산을 많이 왔다 갔다 했었는데 뭐 저기 월명공원이나 호수공원 같은 경우에는 이런 느낌으로는 처음 들어보는 것 같아요. 아, 여기 한번 이제 나중에 꼭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네. 뭐 굳이 또 데이트가 아니더라도 아, 네. 네. 사실 제가 소개시켜 드린 곳이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너무 이게 데이트 스팟 위주가 아닌가라는 걱정도 들긴 하는데 뭐 근데 이런 장소들 말고도 뭐 옛날에 간이역 느낌이 좀 간직하고 있는 인피역이라든가 청암산 둘레길의 가을 억새밭도 추천을 드린다고 하니까는 이런 것들을 또 청취자분들도 한번 군산에 가시면은 잘 또 둘러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네, 그럼 음악을 듣고 또 남은 이야기 마저 해볼게요. 그저 멍하니 난 그래 하늘만 바라봐 잊지 못해 그저 멍하니 하늘만 바라봐 그저 멍하니 난 그래 하늘만 바라봐 잊지 못해 그저 멍하니 하늘만 바라봐 그저 멍하니 지금 너의 사진만 바라봐 똑같은 미소 똑같은 모습 똑같은 옷차림에 널 잊지 못한 채 멍하니 도대체 뭐 때문에 그때는 그렇게 너에게 화만 내고 못된 짓만 했는지 너에게 잘해줄걸 널 좀 더 이해할걸 남자랑 통화할 땐 그냥 친구라 생각할걸 밤늦게 다닐 재미 일이 있어 늦었구나 하고 생각할걸 왜 난 지금 바보처럼 사진 속에 너를 잊지를 못한 채 너와 함께했던 기억들을 떠올리며 그저 멍하니 하늘만 바라보는 걸까 지금 웃고 있니 그래 너는 행복하니 그래 어떻게 넌 날 잊을 수가 있니 넌 지금 웃고 있니 그래 너는 행복하니 그래 어떻게 넌 날 잊을 수가 있니 난 그래 널 잊지 못해 너를 만난 날 1367일 만난 시간 32,808시간 너를 만나면 난 시간 가는 줄 몰랐고 통화해도 밤새는 건 서로 기본이었지 그때 뭐가 그리 그렇게도 할 말이 많고 많았던지 차가웠던 나를 대신해 너희 집 앞을 바라다 주던 139번 네가 즐겨 먹던 리브 샌드 즐겨 했던 게임 테트리스 재밌게 봤던 영화의 제목들 그리고 우리가 처음 만난 날 그날이 오늘따라 왜 이리 생각나는 걸까 넌 지금 웃고 있니 그래 너는 행복하니 그래 어떻게 넌 날 잊을 수가 있니 넌 지금 웃고 있니 그래 너는 행복하니 그래 어떻게 넌 날 잊을 수가 있니 난 그래 널 잊지 못해 오늘도 너의 사진 꺼내놓고 잊지 못해 난 널 그려 너와 함께했던 나날들 난 가끔 너와 함께 했던 곳을 지날 때면 마치 그때로 다시 돌아간 것 같아 내가 지금 널 만나러 가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니 내가 지금 널 기다리는 것 같기도 하고 지금도 늦겠다면 전화를 할 것만 같기도 하고 저기서 미안하다면 내게 사과할 것 같기도 하고 하루 한 달 벌써 1년이 지났건만 그저 멍하니 하늘만 바라봐 잊어야지 하면서도 난 그저 멍하니 하늘만 바라봐 울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그저 멍하니 하늘만 바라봐 남자답게 소리내 울고 싶지만 그저 멍하니 하늘만 바라봐 하루 한 달 1년이 지났건만 그저 멍하니 하늘만 바라봐 잊어야지 하면서도 난 그저 멍하니 하늘만 바라봐 울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그저 멍하니 하늘만 바라봐 남자답게 소리내 울고 싶지만 그저 멍하니 하늘만 바라봐 하루 한 달 1년이 지났건만 그저 멍하니 하늘만 바라봐 잊어야지 하면서도 난 그저 멍하니 하늘만 바라봐 울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그저 멍하니 하늘만 바라봐
네, 박명호의 사진 듣고 왔습니다. 아마 90년대생 이후에 태어나신 분들에게는 생소한 노래일지도 모르겠네요. 근데 저희 이 방송을 90년대 이전 태어나신 분들만 듣지 않을까요? 그러면 너무 슬플 것 같은데. 네. 아, 네, 저희 그렇게 올드한 사람들 아닙니다. 네. 아유, 감성은 올드하지 않습니까? 네. 네, 다음 이야기 좀 이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군산의 로컬 크리에이터, 앞서서는 이제 필록이라는 사진 가게를 소개시켜드렸는데 이번에는 비 어드벤처라는 곳을 소개해드릴 건데요. 옆 선생은 방탈출 카페 혹시 가보셨나요? 네, 얼마 전에 한번 가봤습니다. 처음 가봤고요. 네, 그 아주 호기심 쌓여서 갔었는데 생각보다 그 시간이 짧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수많은 것들 중에 반도 못 하고 나왔었는데 그 여자친구랑 이제 다음에 갈까 말까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보통 이제 하나의 테마를 진행하는데 1시간 정도 제한 시간이 네. 있잖아요. 클리어 하셨어요? 아니 못했어요. 네, 한 반도 못했습니다. 한 4분의 1이 뭐야? 3분의 1 했나? 네, 그렇게 하고 끝나더라고요. 되게 네. 아쉽지 않으세요? 그럼? 맞아요. 엄청 아쉬워. 그래서 거기를 할까, 딴 데를 할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대전 쪽에 있는 방탈출 카페는 정말 한 번씩 다 가봤을 정도로 매니아인데요. 어머, 이런 약간 추리 체험을 네. 주제로 하는 요즘 또 TV 프로그램도 많이 있잖아요. 네. 뭐 대탈출이라든가 또 제가 요즘 참 즐겨보고 있는 여고 추리방 같은 프로그램도 정말 좀 매니아적인 인기를 얻고 있는데요. 이런 프로그램들은 우리들이 체험하는 방탈출 카페와 다르게 좀 한정되고 좁은 공간이 아니라 좀 넓은 야외 무대나 큰 세트장을 무대로 이루어지잖아요.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보통 야외 방탈출 게임이라고 하는데 이 비 어드벤처 같은 경우에는 이런 야외 방탈출 게임을 서비스하는 곳입니다. 네. 오, 그렇구나. 근데 야외에 있으면은 방이라고 하기 어렵지 않나요? 네. 네, 그래서 여기서는 좀 추리 빅게임 이런 식으로 좀 다른 용어들을 쓰기도 하고 저 같은 경우도 약간 어드벤처 추리 게임 이런 식으로 아직까지 용어는 제대로 정립이 안 돼 있는데 아무래도 방탈출 카페가 유명하다 보니까는 그 앞에 이제 야외자를 붙인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네. 드는데 네, 그래서 야외 방탈출이라고 검색하면은 되게 많은 곳들이 지금 검색도 되긴 하거든요. 네. 그럼 야외라 그러면 단서 같은 것도 막 야외에 숨겨져 있고 그런 거예요? 근데 그렇겠죠. 네. 아니, 근데 그러면 이게 문화재 이럴 텐데 관리가 잘 되나요? 요게 또 재밌는 게 뭐냐면은 문화재 같은 곳 이런 것들은 그래도 시간의 변해도 변하지가 않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는 굳이 뭘 설치하지 않아도 변하지 않는 어떠한 물건들이라든가 혹은 안내문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가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비어드벤처의 야외 방탈출 게임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폰에서 어플을 다운받아 가지고 그거랑 함께 또 진행을 할 수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다운받은 어플과 게임 키트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이나 혹은 이제 직접 오프라인에서도 구매할 수 있는데 이런 걸 구매해서 이제 게임 키트에 있는 약간 게임 코드를 이제 어플에 입력을 해가지고 이제 진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군산에서는 이 로컬라이즈 카페라는 약간 그 셀렉샵이 있어요. 여기서 네. 이 게임 키트도 구매가 가능하다고 하니까는 미리 인터넷으로 구매 못했는데 하시는 분들도 군산에서 바로 이제 직접 구매가 가능하시니까는 그런 걱정은 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이 군산의 야외 방탈출 게임은 2가지 게임 프로그램이 있다고 해요. 네, 이 2가지 프로그램이 난이도에 따라서 게임이 좀 구분되어 있고 하나는 프롤로그, 하나는 에피소드 1 약간 이런 형태로 돼 있어가지고 약간 스토리가 이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통 방탈출 카페가 1시간 분량이잖아요. 그렇죠. 네. 이제 야외 방탈출은 제한돼 있는 시간은 없는데 보통 이제 게임을 쭉 플레이하면은 약간 한 1시간 정도 게임 플레이가 걸린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 어플에 그런 게임 플레이라든가 시간 같은 것도 다 등록이 돼가지고 한 번 다 끝낸 다음에 다시 이제 기록을 경신하는 그러한 경쟁 같은 것도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어플에 데이터가 저장돼 있으니까는 또 약간 30분 정도 하다가 혹은 1시간 하다가 나
지금 뭐 다른 일정 때문에 가야 되는데 그럼 세이브가 가능하대요. 세이브 로드가 가능한 진짜 컴퓨터 게임처럼 그렇게도 이제 이용이 가능하다고 하니까는 좀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도 이제 많은 체험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특히 뭐 친구나 연인들끼리 하면은 자연스럽게 군산 구도심의 명소들을 돌아볼 수 있어서 정말 좋다고 하는데요. 다만 조금 난이도가 있어가지고 이제 초등학생 자녀들이나 이런 한 초등학생 정도까지는 좀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초등학생 자녀를 데리고 가시는 부모님 같은 경우에는 부모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셔야 될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저도 어려울 수가 있어요. 네. 에이, 그래도 어른들이라면, 네. 그래도 이러한 군산을 색다르게 즐길 수 있는 방법이 생겼다라는 것에서 저는, 이게 군산을 그냥 뭐 사진 찍고 그냥 맛있는 거 먹고 그냥 돌아다니는 것뿐만 아니라 게임의 어떤 제가 주인공이 돼서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다라는 게 참 매력적으로 다가오더라고요. 네. 네, 그거네. 완전히 그냥 내가 직접 플레이어가 돼가지고 이 하는 건데 또 그 내용들도 군산의 이제 문화재나 이런 것들이니까 정말 그럴 것 같아요. 군산이란 도시에 대해 가지고 정말 몸으로 느끼고 알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참 이게 흥미롭네요. 이런 생각 도대체 누가 하는 걸까요? 그래 천재 같은 분들이 참 네.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까요, 진짜?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먼저 한 사람들이 돈을 버는 겁니다. 하긴 그러네요. 요거 같은 경우는 되게 흥미로운데 군산에만 있는 건가요, 혹시? 군산에만 있진 않고 이 비어드벤처라는 이 좀 스타트업 기업이 군산 구도심에서 이제 첫 게임 프로젝트 개발을 했다고 해요. 근데 요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현재는 경주, 뭐 대구, 김제, 청주, 서울 등의 전국의 명소에 프로그램을 확대를 해가지고 이 비어드벤처 뭐 로스트 유니버스라고 하나요? 로스트 404 이런 식으로 이제 검색을 하면은 또 홈페이지가 있어요. 거기서 이제 다른 지역들의 다양한 게임 프로그램도 이제 볼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특이한 게 뭐냐? 이 로스트 땡땡이라고 해가지고 여기서는 이 모든 게임들을 로스트 유니버스라는 하나의 스토리라인으로 정리를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마블 영화 같은 경우에 막 여러 영화들이 하나의 거대한 스토리라인으로 모이듯이 이 게임 같은 경우는 각 지역들의 어떤 게임들이 하나의 로스트 유니버스라는 커다란 스토리로 이제 이루어져 있어가지고 요거를 찾아다니는 매니아 분들도 있다라고 합니다. 게임계의 마블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죠. 네. 네. 아유 뭐 코리아 로컬 유니버스, K 로컬 유니버스네. 네. 네, 그래서 이런 것들 참 즐겨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이걸 보면서 드는 생각이 야 옥천 구읍에 이러한 것들이 있으면은 정말 딱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이제 이런 야외방 탈출 게임 말고도 그 앞서서 설명했었던 이제 필름 카메라 대여해주는 필록 같은 것도 구읍이 진짜로 여기가 괜찮은 곳이거든요. 맞아요. 네. 네, 혹시 좀 의지가 있으시면 혹은 정말 도전을 즐기시는 젊은 창업가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있다면은 옥천 구읍에 이런 것 좀 만들어 주시면 어떨까라는 바람도 있네요. 네. 아니면 길피님이 하시는 것도 네. 네, 투자하실 분, 네, 투자해 주실 분 찾습니다. 네. 네. 네, 군산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들을 해보았는데요. 염선 선생은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너무 재밌었어요. 저 철도 얘기만 준비했는데 이 군산이라는 도시에 어떤 이런 어드벤처 같은 걸 얘기하다 보니까 너무 흥미롭네요, 진짜. 아까 말씀하셨던 그 방탈출은 꼭 해보고 싶어요. 네. 진짜 이러한 그 로컬 문화 자원을 활용해가지고 정말 다양한 어떤 체험을 또 관광객들이라든가 이제 시민들한테 제공을 한다라는 게 참 의미도 있고 이게 진짜 새로운 창조 경제가 아닌가라는 진짜요? 생각도 드는데 저는 사실은 일부에 그 철도의 이야기를 하면서 군산선의 어떤 어제와 오늘을 보면서 약간 만감이 교차하는 그런 느낌도 들면서 지금 저희가 자리 잡고 있는 옥천의 상황과도 좀 엮어서 생각하게 되고 좀 그러한 좀 상념에 잠기게 되는 그런 이야기들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네. 네, 어쨌든 오늘 옥천역에서 옹기종기 저희가 준비한 부분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청취자분들도 오늘 여행지와 관련된 추억이 있으신 분들은 사연을 보내주세요. 함께 기차여행에 대한 추억을 나누고 싶습니다. 네, 끝곡으로 볼빨간 사춘기의 여행 들려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도 옥천역에서 옹기종기 앉아서 기다리겠습니다. 네, 그럼 청취자분들 다음 주에 봬요. 다음 주에 봬요.